사전투표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왜 음모론입니까? 선거제도가 이미 선거기관 자체가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내부에서 10년 동안 1200여 건 채용 비리 있었던 거 감사원이 밝혔죠. 무슨 망상장애들이 아니에요. 선거 부정의 존재는 토론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찰, 조사, 수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가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 해서 당의 전체적인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함께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왜 하지 않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시나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네.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시나요? 100%? 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는 국민들은 몇 프로나 되실까요? 한때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하신 분이 50%를 맥스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수 최고의 부정선거 10년 외쳤지만 얻은 게 뭐냐, 그리고 부정선거 100% 확신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25일에 저희 TV조선에서요 오후 4시에 이준석 전한길 이준석 맞짱토론 1대4 아마 1대4가 될 것 같아요. 1대1 토론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뭐 1대4의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1대 다자구도의 상황입니다. 일단 전한길 대표는 VON 뉴스의 김미영 대표를 한 명 일단 패널로 구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대 다 방식이 될 것 같아요. 25일 오후 4시에 저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시간에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결론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정리는 한번 될 것 같긴 해요. 이 문제는. 근데 이거 정리를 뭐라고 토론을 해요? 너무 건방진 것 같은 게 원래는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지금 친인척 채용비리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시도를 7차례 당했습니다. 그거 TV조선에서 옛날에 2023년에 보도하셨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국정원에서 해킹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당대표 선거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사전투표한 사람을 다시 본투표에 할 수 있게 선거인 명부 조작도 가능했고 재외국민 선거 관련해서 결과 조작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정원이 해커를 통해서 모의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가 1, 2, 3, 4, 5 그거 동아일보에서 다 보도된 거예요. 선관위 서버 직접 그렇게 해킹해 보니까 비밀번호가 1, 2, 3, 4, 5와 어드민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 번호로 설정되어 있었던 거고 또 KBS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관위 직원 컴퓨터가 해킹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명단 같은 것들 유출이 됐는데 그 유출된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그 유출된 내용들이 다크웹에서 떠돌던 것을 누군가가 보고 제보를 해서 그때 KBS에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음모론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김민수 최고도 잘못 말하는 게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확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예요. 네. 믿는다고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종교적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렸어요.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관이라는 기관이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검 수사도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 계속 이제 군림을 하는 상태로 오히려 이제 의혹 제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이 입법 발의한다라고 했다가 논란돼서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 22년 대선 때 예. 직접 가서 5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조사하는 직원도 아주 무례했고 편향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랬다고 기억을 그랬었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뭐 거의 이재명 지지자의 논리를 가지고 뭐 욕설처럼 안 들린다. 그 욕설 파일을 가지고 들리는 대로 말해보라 이런 식의 강압도 제가 직접 겪은 적도 있고요. 예. 또 학생 때도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이 저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개표 집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표 집계 상황실이 뭐냐면 현장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보내는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다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 본투표부터 해요. 제가 그때 동작 가불을 봤었습니다. 동작을 예.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 예. 대결이었죠. 본투표에서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재외국민 투표 그 표들이 들어오면서 예. 밀리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별로 납득이 안 되고 또 사전투표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왜 음모론입니까?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이미 선거 기관 자체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선관위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를 공적 기관이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이런 공적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더 제대로 개혁을 해서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이미 근무 태만이 일상인 조직인데 상설기구로 둘 필요가 있을까? 선거 때마다 행안부 직원들이 비상설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예. 굳이 이걸 상설로 두면서 선관위가 어떠냐면요. 거기 이제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휴가를 그러니까 업무가 그냥 선거 때만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래서 그때 휴가 신청도 안 하고 몰래 10며칠씩 외국 가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나중에 적발되고 예? 그때 모르세요? 그걸 아셔야 그게 그래요? 전부 다 메인 보도가 다 된 거예요. 무슨 이게 음모론입니까? 의혹 제기와 음모론은 말 사용을 주의해야 돼요. 예. 의혹 제기를 하는 거지 뭐 망상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TV조선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TV조선뿐만이 아니라 메인 언론들이 보도 다 하셨었고 네. 또 문제가 됐던 게 이거는 감사원에서 직접 선관위한테 제기했었던 것은 왜 사전투표 용지들을 소쿠리에 담아서 보관했느냐. 예. 쓰레기 봉투와 과일 상자와 그 운동 가방 같은 거에 왜 보관했느냐라고 예.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사전 투표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다.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무 태만이 일상인 조직을 예.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며 그리고 본인들 내부에서 10년 동안 1,200여 건 채용 비리 있었던 거 감사원이 밝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뭐 원래 가족 기업이다. 이게 우리는 채용하는 게 이게 관례다. 선관위가 채용 자체가 부패해 있는 조직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의 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선거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한 집단이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틀렸다고 그래서 불신이 계속 생긴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거지 예. 무슨 망상장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국민을 바보처럼 만들면 안 되고 예. 저는 전한계 선생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뭐 토론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건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어허.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고 예. 감사원이 감찰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못하게 했죠. 그게 대통령 탄핵시킨 거의 직후의 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걸 굳이 왜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국민 혈세로 운영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의 한 표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네. 한 표만 오염이 돼도 그 투표는 오염이 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남편 걸로 대신 들어가다가 걸린 사람들 그때 걸렸잖아요. 예. 투표한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됐던 것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올라가 있는 거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말 하지 마가 아니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예. 이걸 갖고 토론해야 됩니다. 선거 부정의 존재는 토론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찰, 조사, 수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이기 때문에 예. 이걸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도 선관위 대변인이 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약간 저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관위 대변인은 아니고 이제 근데 거의 지금 본인도 이제 포지션 컴퓨터 세팅이 전문가니까. 근데 컴퓨터 전문가란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대학교 학부 때 전공했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진짜 전문가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IT. 그런 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것이 지금 KBS에서 예.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예. 직접 얘기했던 겁니다. 어떤 거요? 그
선관위 서버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예. 컸잖아요. 제가 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번호 1, 2, 3, 4, 5로도 열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여서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다 보도하셨다니까요. 조중동 여러분께서도 다 보도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조은희 당시 의원이 뭐라고 확인을 했었냐면 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문재인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 그런 게 제가 있어요? 제 스토리에도 지금 올려놨는데 예. 네, 제가 그때도 22년에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 예. 쎄한 포인트들을 잡아봤는데 그게 다 보도가 쭉쭉 됐어요. 22년, 3년 그냥 예. 정상 보도지 그거 다 음모론입니까? 그럼 그 어. 기자분들 뭐 다 음모론 뭐 설파자들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 과연 선거 관리를 하게 두는 게 맞느냐? 예. 그리고 이렇게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해서 우리가 감찰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맞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선거기구 개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입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지금 신천지 프레임이나 정교유착 프레임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제일 우리 당의 그건 ING죠. 마이너스 포인트가 큰 게 지금 정교유착 프레임인데 그걸 뭐 어떻게 벗을 건지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 가서 4.3 이야기를 4월도 아닌데 한다거나 5월도 아닌데 광주 간다고 해서 뭔가 여론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황금도끼 1님께서 또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어요. 12월 3일 그날의 윤통의 계엄사는 어쩌면 종말을 구하는 처절한 단말마였을 수도요.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는 시궁창 국짐을 고쳐 쓰느니 차라리 민주당을 고쳐 쓰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황금도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뭐 국민의힘은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상황 그리고 당 지도부가 당의 변화를 지금 꾀하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25일에는 이준석 전환길 이준석의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토론회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튜브도 이거 시작 전까지 지금 중계를 좀 해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결론이 뭐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날 결론이 날지 안 날지 그냥 말장난으로 끝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도 봐야 되니까 이게 사실 거의 처음 이루어지는 이전에 무슨 뭐 이준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말다가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토론은 거의 처음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저는 이런 토론으로 선관위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의할 수도 없는 대상이 될까봐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는 거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원이 감찰을 했어야 할 대상이고 2025년 3월에 예. 국민들 여론조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025년 3월 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표본은 2,000명이었고 리서치민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결과인데 네. 감사원이 선관위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동의했던 국민이 53.8%가 넘습니다. 과반이 넘었었군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감찰하자고요. 선관위가 부패해 있는데 그럼 부패한 조직이 투표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괜히 이거를 어떠한 믿음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는 듯이 씌워버리고 앞으로 선관위의 개혁이라거나 이 선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입도 꺼내지 못하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의 프레이밍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22년 대선 당시에 서울시 선관위 조사받을 때 예. 당으로부터 어떠한 여론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싫어했던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대변인단에서 일했던 그 변호사분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직접 그 선관위 경험을 뭐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대학교 때 제가 겪었던 편향성에 대한 감각이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에 있는 정외과들이 선관위랑 연계한 그 전공 강의가 있습니다. 네네. 서울시 선관위 출석해서 거기서 강의 듣는데요. 그 직원들 태도가 정치인을 아래로 봅니다.
일단 정치인들 아래로 보고 본인들 말에 꼼짝 못하는 대상으로 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청년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뭐 1시간씩 뭐 하는 걸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은 아무도 안 불렀고요. 유호정이랑 전용기가 왔었어요. 민주당 정의당만 왔었어요. 정의당이 그래요? 왜 오는지 3% 정당이 굳이 거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은 안 왔었고 어머. 그리고 방송 중에 문재인을 칭찬한다거나 노무현을 칭찬한다거나 노란 리본을 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선거에 대한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뭐 그때 정치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학생 그냥 때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감각이 있었고 20년 총선 때도 이렇게 어떻게 재외국민 투표가 다 민주당이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봤었고 근데 나중에 선관위가 이렇게 부패한 기구다라는 것이 감사원이나 여러 국정원을 통해서 알려졌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이 조직이 우리의 표를 관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여론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강압을 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네, 지금 그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이게 뭐 TV조선 측에서도 뭐 부정선거 맞짱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부정행위라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있었고 없었고를 토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를 토론으로 우세나 열세 상황을 조성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선거 기구에 대한 개혁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도 토론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그렇게 할 프랑스나 것 같아요. 대만도 이미 수개표를 다 하고 있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랑 수개표하자는 이야기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국정원에서 이제 해커를 통해서 모의 실험을 했을 때는 개표기 역시 해킹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다 담겨 있고 연합뉴스에서도 발표해서 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유무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이거는 범죄 혐의거나 의혹이 있다면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위해서 선관위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비리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헌재가 막았고 그리고 의혹 제기만 해도 처벌하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민주당이 선관위 말을 받아서 입법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정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 예. 자꾸 이렇게 말장난거리로 소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